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이 조항은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오늘은 2025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20헌 557사건을 통해 이 중요한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육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 중 주요 부분은 합헌, 그리고 일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중소기업 주식 17,394조 지분율로 약 30%를 2010년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10%의 낮은 세율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여세 약 4억 원을 다시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심판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만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는 조항, 즉 특례조항. 둘째,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 즉 특례배제조항. 셋째,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특례배제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조항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헌재는 이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첫째,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일일이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취임 시점이나 가업에 종사한 기간 등은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가 되지 않거나 5년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를 배제하는 조치는 정책 목적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특히 조세 감면은 기본권이 아니라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두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본 것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자와 일단 승계했지만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사이의 차별 취급 역시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은 사람과 일단 받았다가 요건을 못 지킨 사람을 구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되 실제로 경영권을 이어받는 진정한 승계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부여한 판례입니다. 또한 세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조세법률주의와 입법 재량의 경계를 정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업승계라는 민감한 경제정책 영역에서 헌법적 기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위헌성과 입법 재량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싶다면 이 사건 결정을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